구간의 개통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반응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무래도 그 파주와 고양시에서 서울 중심지로 접근하는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 대비 GTX A 구간의 어떤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굉장히 더 크다고 판단되어져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부의 김정화 교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동탄에서 수서까지 개통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파주에서 서울까지 이제 개통을 했는데 이제 여러 매체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북부 구간의 개통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반응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무래도 그 파주와 고양시에서 서울 중심지로 접근하는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 대비 GTX A 구간의 어떤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굉장히 더 크다고 판단되어져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파주나 고양에서 서울시 도심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저희가 고속버스, 시내버스라고 하죠. 그런 빨간 버스들을 타고 들어올 때는 1시간 이상, 평균적으로 한 66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경유하는 그 정류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도착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고 또 내가 바로 기대하는 시간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대기줄이 굉장히 길다고 한다면 서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버스 또 그 다음 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편의성을 GTX-A는 굉장히 높여줬다. 그래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대중교통 수업이라고 있어요. 대중교통에 관련된 수업도 있고 제가 교통계획에 관련된 다양한 강좌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어떤 그 탑승 의견들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동탄역에 가서 이제 한번 타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좀 공통된 의견들이 나오긴 해요. 굉장히 생각보다 깊었다. 네, 플랫폼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걸렸다. 라는 의견들이 좀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파주 북부 구간하고 남부 구간하고 사실 일부 살짝 차이는 나요. 이제 남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RT 노선하고 일부 철로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배차 간격도 조금 길고 그 노선의 깊이까지 플랫폼을 내려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 GTX가 또 속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대심도로 가게 되는데 그게 한 50, 60m 지하라고 보시면 되고 또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지하 한 6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한 4번 정도 타야 플랫폼에 이제 도착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시간대마다 언제 GTX를 타러 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객들이 적은 시간대라고 한다면 굉장히 내가 원하는 에스컬레이터 속도로 접근이 가능한데 좀 사람이 많고 혼잡하다 하면은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불편하게 플랫폼까지 접근을 하다 보면 체감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어떤 이유는 인프라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이 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을 조금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통이 된다라고 계획이 세워졌을 때부터 사실 상당 부분 올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제가 분석했던 구간은 이제 GTX B 노선이어서 인천시 연수구, 구로, 부천 요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뭐 많게는 3%, 6% 정도 올랐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택시장 소비 관련 그 심리적 지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개통 후보다는 사실 개통을 하겠다라는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통 후에 당장 단기간에 어떤 수치만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GTX-B도 작년에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고, 이게 공사비 규모가 꽤 큽니다. 대심도로 가다 보니까 그만큼 깊이 건설해야 되면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어떤 비용적인 부분 또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공기에 따라서 공사비라는 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 확보,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절차에 의해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일련의 지연적인 현상은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좀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구로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다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비교했던 군이 부천 연수구, 그러니까 인천 연수구와 부천시와 구로구를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세 가지 지역군이 이제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수치적으로는 구로구가 높게 나왔지만 현재 어떤 패턴들을 보면 혹은 교통 행태학적인 측면을 보면 통행 시간이 절감에 의해서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종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GTX-B의 종점 부근이 사실 송도부 연수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집값 상승의 효과도 사실상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도에 신도시 개발을 가속화하고 2000년대까지 1기, 2기 신도시들에 대한 계획들이 막 진행이 되면서 서울시 주변에 한 20km 이외 지역들의 택지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택지개발 지구와 서울 간의 어떤 연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통 인프라 정책도 사실 같은 속도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저희가 선개발 후교통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 번씩 매스컴통에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철도를 통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통행량도 꽤 되지만 대체적으로 버스 의존도가 높은 걸로 저희 데이터 분석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버스라는 어떤 대중교통의 특성이 정류장 수가 좀 많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정시성에 대한 부분이 철도보다는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서울시의 접근에 대한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 철도 인프라가 들어오면서 개선되는 그 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점 부분에 대한 혜택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뭐 하나 필요 없는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모든 노선들이 개통이 되고 예상했던 수요만큼 통행량이 발생한 후에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일단 사전 연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A 노선만 봤을 때는 A 노선 전 구간 개통 시에 그 수도권의 어떤 시공간적인 축소가 30%가량 줄어드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B 노선, C 노선까지 합세하게 되면 굉장히 시공간이 많이 압축되어지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각각 노선에 대해서는 어떤 상대적인 큰 효과가 있는가라고 말씀드리기가 섣불리 조금 쉽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큰 효과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가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스럽고, 다만 안정화라는 키워드보다는 서울의 어떤 출퇴근의 교통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요 정차역의 어떤 그 역사 인근에 있는 부동산 시장 가격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패턴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안정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혹은 예측한 그런 수요량보다
보통 개통 초기에는 그 수치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램프업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GTX-A 남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출퇴근 시간대 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출퇴근의 통행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몇 시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시간적 압박을 느끼는 통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는 통행과는 다르게 도착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통행 시간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내가 반복적으로 하던 패턴을 바꿔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섣불리 변경해서 사용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램프업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조금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수서 지나서 삼성역까지 개통을 하게 되고 또 전 구간 개통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어떤 예상하는 그 수요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어떤 요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러니까 그 공급량을 딱 절대적으로 맞추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떤 사회적 인프라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이동성이라는 게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일부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성격이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쉽게 교통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향후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혹은 운영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했을 경우에는 일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